네, 연고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독변사 편입논술학원에서 연고대 편입논술 대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2024년에 첫 번째 연고대 편입 합격생 인터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친구들이 모인 것 같아요. 우리 A군, B군이라고 그냥 호칭을 할게요. A군부터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2학번으로 편입하게 된 학생입니다. 네, B군.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30대 나이에 연세대학교 2학번 사학과 학사 편입으로 들어온 B군이라고 합니다. 네, 들으셨다시피 공통점이 있죠. 나이가 30대고 정확한 뒷자리는 좀 밝히기가 그렇지만, 그리고 이번이 첫 번째 도전이 아니었죠. 재도전을 통해서 이제 연고대 최종 합격이라는 성과를 이룬 조금 특별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좀 늦은 나이에 내가 연고대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학벌에 미련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난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난 대학 생활 자체에 좀 후회가 남았어요.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후회. 그때 전공이 저랑 너무 안 맞았어가지고 전공 공부를 좀 등한시했었는데, 졸업하고 지나고 보니까 공부에 대한 기억이 남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학 생활을 한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자괴감도 들고 해서, 새로운 대학에서 새로운 전공으로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첫 번째 도전 때 1차를 합격하고 아쉽게 실패를 해서 재도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B군은요? 저도 일단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전적대에 대한 어떤 좀 분위기가 좀 안 맞는다는, 저하고 약간 성향이 안 맞는다는 걸 좀 느꼈었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도전을 하고 약간 그런 것을 달성하는 것에 좀 성과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성취감을 좀 느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도전해봤고, 심지어 전적대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전적대에 대한 이런 제대로 학교 생활을 못했다에 대한 좀 후회가, 아쉬움이 남아서 졸업을 하고 나서라도 계속해서 도전했고, 학교 다닐 때는 휴학을 해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해보고, 심지어 해외 교환학생을 나가서 다시 독일 NC 기록에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직장에 다니면서까지 도전해서 마침내 이렇게 도전에 성공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다니게 됐습니다. 진짜 도전의 연속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이 입시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가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0대니까 제 친구들은 다 직장인이고요. 네. 그리고 제 친한 후배들도 지금 취준 중이거나 이미 직장인이거나,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할 때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요. 저는 다니던 회사를 아예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니까, 아예 그냥 네. 회사까지 그만두고 준비를 했군요. 네, 배수의 진을 치고 나니까 좀 후련해져가지고 불안감이 없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또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20대 중후반? 늦은 나이인데 조금 애매한 나이였으면, 애매한 나이. 네, 애매한 나이였으면 조바심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아예 30대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이제 자포자기를 하는 심정으로 내려놓다 보니까 오히려 조바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상담해보면 나이 때문에 제일 고민 많은 학생들이 사실 30대 학생들이 아니라 20대 중후반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너무 나이가 늦은 것 같은데 될까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직 진짜 창창한데, 약간 30대인 입장에서 보면 좀 약간 짜증나요. 근데 오히려 30대인 수험생들이 내려놨다는 참 인생의 관록이 묻어나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B군은 그리고 들어보니까 휴학에 교환학생에 직장생활에 굉장히 더 구구절절한 우여곡절인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약간
그 합격자 발표 당시의 모습이 굉장히 좀 트라우마라도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몰래 진짜 준비를 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좀 알렸는데 그 극히 일부의 사람들도 약간 비웃는 이제 그만 좀 도전해라. 이제 너도 이제 직장 좀 잡고 나이도 잡고 남들은 그렇죠. 뭐 결혼하는데 남들은 애도 낳고 뭐 애가 지금 초등학교로 가는데 약간 그런 스트레스 식으로 받네. 굉장히 좀 나하고 남을 비교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좀 생겼는데 네. 그것을 약간 극복을 하려고 저 스스로 일단 마음을 다잡고 뭐 물론 예전 계속 도전을 하면서 예전만큼 이렇게 전력을 다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게 지금 그래도 합격이라는 성과를 얻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둘 다 어떻게 의미 있는 도전을 한 건데 그 목표가 꼭 연고되었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다 전형이 달라요. 그쵸. 서울대는 전공 시험, 그렇죠. 서성하는 영어 시험이라 가지고 전공 시험은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아는 게 일천해가지고 하기 좀 그랬고 영어 시험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논술로. 자연스럽게 논술로 가게 됐습니다. B군은요? 저도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대는 학사 편입을 뽑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편입하고는 많이 다른 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성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편입 영어인데 제가 편입 영어 그 교재 한 첫 페이지를 펴보고 그냥 바로 닫아버렸거든요. 안 되겠다. 네, 이건 진짜 내가 쉬는 게 아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네, 내 길이 아니다. 딱 해서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걸 보고 나서 이건 아니겠다 싶고 책장을 덮고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처음 도전했을 당시만 해도 이게 연세대하고 경희대만 있었는데 그쵸. 그 당시에 고려대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연고대 편입을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논술 시험 해봤던 경험은 없었지만은 그 블로그에다가 꾸준히 약간 칼럼이나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글쓸 경험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었기 때문에 논술을 꾸준히 도전했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약간 인문학적인 과도 약간 인문학과 비슷한 전공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살려서 도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논술이 공부 안 해본 수험생들 입장에서 되게 좀 부담감이 있어요. 네. 내가 논술 잘할 수 있을까? 논술 공부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논술 할만한 것 같아요? 논술 할만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 이게 실력이 느는 게 안 느껴지는 것 같더라도 지나고 나면 늘었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독편사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나중에 치는데 그렇죠.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적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라는 게 되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고 그 느는 게 저도 학생들 보면 보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사실 다른 시험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논술을 일단 뭐 단학원도 다녀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해봤는데 네. 확실히 논술이란 게 네. 일단 답은 있는데 답은 답의 범위가 좀 넓다는 답의 생각이 좀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비록 엇나가면은 안 되지만은 네. 일단 답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이렇게 글을 계속 써보고 그다음에 제시문하고 이렇게 발문이 원하는 요구 의도를 파악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 답의 범위를 좁혀가는 게 좀 쉽다. 그래서 교수 출제자가 원하는 의도를 찾아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답안으로 옮겨 적는 게 그나마 쉽다고 생각을 했었고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나가면서도 이렇게 기본이 조금씩 쌓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쌓아놓은 그런 역량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장에서 발휘를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좀 꾸준함,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꾸준함을 갖추는 게 합격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나이가 많으면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주로 20대 중후반 학생들한테. 네. 근데 뭐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도 꾸준히 30대 이상 합격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동기들이나 주변에 좀 보면 본인들이랑 이렇게 나이대가 비슷한 학생들이 좀 있나요? 네, 경영학과에 어. 일단 30대가 2명 있고 진짜? 네, 2명 있고 네. 그리고 20대 후반들도 꽤 있어요. 20대 아. 후반들도 꽤 있어가지고 맞아. 나이를 전혀 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자기 나이에 맞게 바로 3학년으로 온 친구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딱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좀 숙성 기간을 숙성을 그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네네. B공 같은 경우에는 문과대잖아요. 네네. 문과대도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 문과대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 정원이 많지 않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비슷한 30대 분들을 몇 명 볼 수가 있었습니다. 꽤 많은 건데. 네, 과 동기도 있고 저 다른 문과대 다른 과 동기 중에서도 다른 동기 중에서도 그 30대 분들이 있었고 멀리 건너가도 다른 곳에서도 30대 보이고 헬스장 모임 가보면은 되게 곧 30을 앞둔 친구들도 많고 연령대가 진짜 다양합니다. 20대 후반은 진짜 많아요. 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리고 30대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40대도 사실 계세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진짜 나이는 그냥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진짜 없다. 왜냐면 사실 공부에 늦고 빠를 게 있겠습니까? 네. 진짜 나이 70, 80에도 대학을 가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20대 후반인 학생들이 선생님 저 나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 이러면 진짜 너무 좀 인생에 현타가 와요 사실. 네, 그래서 나이는 전혀 네.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수험생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는 게 네. 연대 고대는 논술도 있지만 그 서류 평가가 같이 들어가잖아요.